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4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분위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황이 반등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 사실은 원래 기대됐던 반등은 어제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는 오히려 장중 상승폭이 깎이는 상황이 나왔었고, 오늘은 어제보다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첫째, 간밤에 미국 증시가 메타 실적 쇼크 때문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국내 수급이나 또 환율이 괜찮아졌어요. 세 번째,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가자들이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이른바 대중적인 종목들, 우리하고도 친한 종목들이죠. 반도체는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2차전지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그동안 전혀 맥을 추지 못한 채 폭락했던 신기술주,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죠. 위메이드가 무려 오늘과 전날 1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서 전체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최악의 상태는 벗어난 것으로, 그러면서 종합지수 3,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은 구석이 분명히 있죠. 금리 인상, 즉 긴축과 관련돼서 그 금리 인상폭, 그리고 그 인상 횟수, 그리고 아직 잠겨져 있습니다만은 QT, 양쪽 긴축이라고 하는 그런 복병 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계속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반도체 관련 얘기인데,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에 어느 정도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중심은 무조건 삼성전자고,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종목 세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종목들은 현재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첫째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PSK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좀 이따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건데, 자, 이들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월 중순경에 그 세 종목을 나란히 설명을 해드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나중에 오늘 후반에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기에 먼저 일단 간략하게 그 제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P2E, 플레이트 온이라고 하는 그 시장의 현황과 그에 참여하는, 사실 그 시장을 선도하는 위메이드와 관련된 개략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제는 네이버와 관련돼서 네이버가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업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설명드린 바 있었죠. 오늘은 위메이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그 개황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SKC 2차전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SKC뿐만 아니라 전체 2차전지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SKC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SK그룹의 움직임이, 그 중에서도 SK, 주식회사 SK가 수상하다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전반적으로 그려놓고서 SKC를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오늘도 자 25도 점검할 건데요. 일단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 봐야 되겠죠. 반등세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V자 꺾기로 올라오는 것 같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종합지수 3,000포인트를 바로 회복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현재 바닥을 찍고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겠다, 이런 정도로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이슈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1월 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3.6%. 지난 11월 달, 12월 달 각각 3.8, 3.7에서 약간 0.1%포인트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증시에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이죠.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연속했어요. 현재 그런 것도 아주 드문 현상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현재 긴축 모드가 전 세계 곳곳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는 건데, 이른바 메타 쇼크죠. 자, 이 바람에 나스닥이 3.5% 이상 급락을 했다는 건데, 그동안 반등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그런 정도로까지 미국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도 그게 다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건데,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실적이 나쁘길래 그렇게 쇼크를 받았느냐 하는 건데, 내용이 그런 정도로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출은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높은 정도 상태고요. 여기 MP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8.3% 정도 현재 감소됐다는 건데, 이 정도가 악재가 되나요? 충분히 국내에서 봤을 때 다른 종목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실적 둔화 폭인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 쇼크를 다시 정리해서 3대 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단 절대적인 수치가 작게 나왔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온라인 광고 차질, 이것은 아마 애플의 소프트웨어 변경과 관련된 차질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리얼리티 랩이라고 하는 분야, 신성장 동료로 삼는 증강현실 AR이죠. VR 가상현실, 이쪽 사업 분야입니다. 작년 재작년도 적자, 작년도 적자라는 것이죠. 2년 연속 대규모 적자, 오히려 그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 됐다는 건데, 손실폭이 꽤나 됩니다. 연간 손실이 한화로 12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적 전망, 현재 1분기 실적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불과 기존 전망치 대비 2 내지 11% 정도 하향 조정한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볼 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메타라고 하는 업체의 지금 현재 사업의 어떤 사업 구성 및 추진 상황과 관련된 어떤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자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별거는 아닌데,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시장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현재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시장 문제죠. 우리나라 현재 반도체, 2차전지, 기타 신기술, 기타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때문에 밀린 것이지, 자체 종목의 한계나 실적과 관련돼서 어떤 악재가 있다든가 그것 때문에 밀린 것이 아니죠. 시장 때문에 밀렸단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MB, 메타버스나 또 기타 다른 AR, VR 내지 NFT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는 분명 시장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증시가 급반등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스닥 선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미국 투자 심리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현재 상황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1.8486% 정도 수준인데요. 채권 시장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거꾸로
먼저 환율 시장은 좋아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죠. 95.2고요. 원달러 환율은 모처럼 만에 1,200원 이하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현재 9원 40전 정도 꽤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이죠.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특히 지금 현재 환율이 꽤나 높은,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꽤나 낮은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면 상당히 큰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점은 우리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악재가 교차되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수급도 일단 괜찮아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을 지워 놓도록 하고요. 보면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죠.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아직은 미온적인 상태, 눈치 보면서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모처럼 말해 비교적 작지 않은 그런 정도의 순매수 들어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의 순매수인데요. 3거래일 연속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수 11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향후 반도체가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수가 떠받쳐지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급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좋아질 소지가, 탄력이 붙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와 관련돼서 앞서 얘기했던 1+3 삼성전자 무조건 중심이고 보조 종목, 스몰캡 세 가지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수급상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막판에 종가에서 많이 올라가서 플러스가 되게 됐습니다만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장세다 하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경계는 해야 된다는 건데, 어찌됐든 최소한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도체 외에 대중적인 테마주로 할 수 있는 신기술주에 대해서는 지금쯤, 여태까지는 타이밍을 놓치자 했던 건데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태까지 잘 참아왔으니 지금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왔었고요. 어쨌든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것도 시장 전체를 보고서 현재 타이밍임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리고 P2E 현재 플레이2 원이라고 하는 그 게임 시장, 지금 사실 뭐 게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위메이드죠. 위메이드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게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서로 위메이드가 치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이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SNS 업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대형 업체, 그리고 다날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는 현재 메타버스 전반 시장 내에서도 보면 NFT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NFT 생태계 구축 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게임 업체, 현재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상당 게임 업체들이 현재 지금 P2E 내지 현재 크리에이트 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꼭 게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그 어떤 콘텐츠를 창조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창조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해서 C2On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시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업계별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게임 업체 국한에서 그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넷마블도 있고요. 블록체인용 게임 6개를 론칭한다고 하죠. 네오위도 바로 1분기 때 바로 P2On 게임을 본격 진출한다고 하고요. 컴투스 홀딩스는 자체 블록체인 화폐, 암호화 화폐죠. C2X를 적용해서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죠. 카카오 게임즈도 출시한다고 하죠. 크래프트는 아까 얘기했던 C2On입니다. 그 개념으로 이 분야를 또 확대해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그렇고요. 추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이미 미래전설로 통해 미래전설 4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선도하고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에 관련된 블록체인 화폐 미믹스를 현재 기축통화 그쪽 계통의 많은 게임 업체들이 그 미믹스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서 미믹스가 기축통화로 현재 등극하게끔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DeFi라고 하는 탈중앙금융화의 그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건데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확실치 않으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와 그리고 그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에 초점 맞춰서 그 위메이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 의미를 짚어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은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4의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제3의 물결을 넘어 이런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융합현실을 제4의 물결이라고 하죠. 그런 제4의 물결이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초기 단계라는 거고 그 중앙에는 메타버스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도 깔려 있다는 것이죠. 같이 복합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 시공간 또 거기는 국경 또 언어 또 이런 것들 뭐 나이 이런 것을 모두 초월하는 그런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개념도 추상적이나마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됨에 따라서 더욱더 커뮤니티 어떤 그거가 관련 이용자 집단 그런 커뮤니티의 파워가 훨씬 더 강해지고 다양화된다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력이 있어야 된다. 선도력, 주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걸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파워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위메이드는 미래전술4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단독으로는 하기는 이 시장은 너무 크고 너무 빠릅니다. 너무 또 다양하기도 하죠. 따라서 종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합종 연행, 기업 간 또는 어떤 그 업종 간 합종 연행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도 위메이드가 나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M게임 그 전에 또 뭡니까 웹젠 등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도 그렇고 주변 다른 게임 업체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 일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메이드 현재 위메이드 그러니까 위믹스를 갖다가 공지하지 않고 매도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모럴 해저드라든가 또는 지금 이런 기술주 탈기술적 현상을 만든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한테 차치하고 난다면 위메이드의 현재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위메이드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심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날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다날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좀 많이 빠져있는 현재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데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가 일단 선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다날과 함께 위메이드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DOU까지 같이 선입하라. DOU도 많이 빠졌어요. 원래 8만원 이하면 매수된 됐던 건데 8만원 8만원 이하가 뭡니까? 벌써 5만원대까지 현재
한때 또 5만원대 깨진 적도 있어. 그런 정도로까지 폭락을 했던 그런 상태는 오히려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들 종목을 매수할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그대로 보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어려울 동안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일단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했지만 갖고 있는 물량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라고 한다면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매도했던 분이거나 또는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들 종목을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SKC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아직까지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뭐 대다수의 종목들 그렇듯이 SKC도 최근에 급락세, 지난 4분기 때부터 최근까지 이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는 건데 몇 가지 악재가 있었죠. 일단 4분기 실적 부진이 좀 있었고요. 3분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누계 3,651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반 정도 155% 그렇게 급증했다는 것 등이 이제 바탕이 됐는데 4분기 때 실적은 아마도 1,000억 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원재료가 최근에 뭐 석탄가 또 뭡니까 그 LPG가 등등 현재 그 원자재 또는 원재료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그 스프레드 즉 마진이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글로벌 추세, 최근에 테슬라가 한때 12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또 900달러 아래 떨어졌다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 한 분기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신통치 못했던 것도 일단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는 성장주 파트입니다. 따라서 긴축 모드에서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지난 3, 4개월 동안 그렇게 시달렸던 거고, 현재 SK도 그런 흐름에서 현재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다면 또 더 나빴던 것이 LG ES 상장 때문에 그와 관련 자금이 몰려가고 지금도 현재 그 포트폴리오 재배분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통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담 때문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 바람에 남들 빠진 것보다 더 마진 빠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SKC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중에 시장 문제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 SKC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도 해당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요. 뭐 첨보나 또는 대범 마그네틱 같은 종목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도 뭐 악재 때문에 에코프로 BM이요. 화재 악재 때문에 또 급락하게 됐던 건데 오히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가 되는데 어쨌든 다 포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이 여태까지 갖고 왔던 것도 갖고 온 뚝심도 그랬듯이 계속 그러한 초저일관 밀어붙이는 그런 자세로 현재 일관해서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 실적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4분기 때 좀 약하고요. 하지만 금년부터는 동박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원재재 이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마진이 약간 줄었다 하는 건데, 하지만 이제 금년 상반기 빠르면 1분기 내 동박 판매가를 적어도 20%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마진이 회복될 것이고, 또 동박 6공장, 5공장은 풀 가동되고 있죠. 6공장이 이제 가동 체계, 상업 가동 체계에 들어섰다는 것도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주사업입니다. 해서 신규 증설 공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상업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실적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현재 업황 순환상 그와 관련된 스프레드가 원자재 때문에 급등을 해서 그래서 현재 스프레드가 좀 나빠졌습니다만은 어차피 사이클상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다시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CNT 패드 연마제죠. 이쪽도 괜찮아요. 반도체가 나쁘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실적은 1분기, 2분기 때는 뭐 그저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분기 때는 조금씩 낮으면 3분기, 4분기 때는 꽃을 피는 그런 수순을 좀 밟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실적은 SKC를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래도 실적 추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신성장 동력이죠. 생분해 플라스틱 합작사 SK TBN 지오스선이란 업사를 설립을 했죠. 2023년부터 현재 라이맥스라고 하는 석회석 생분해성 수지를 상업 생산한다는 건데 얼마만큼 도움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플라스틱 활용 열 분해유 또 생산 가동한다는 건데 내년부터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영국 넥시온 그저 작년 9월 달인가요? 이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이사회에서 부교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린 적이, 그때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건데 결국은 투자하기로 다시 한번 재결정이 됐죠. 그래서 8천만 불 하나로 떠준다면 960억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이를 통해서 아마도 2023년, 2024년부터는 그와 관련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당장은 실리콘의 함량이 15% 이하를 저함량 실리콘 응급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생산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상업화된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23년도 내년 거쳐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 고함량 실리콘이 상업화될 경우는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고삼아 실리콘 응급제 대명사는 제가 또 하고 있는 대조전자재료니까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한 가지를 더 붙여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SK그룹과 관련된 현재 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그들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자 하는 건데, 최근 1년 내지 2년 동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거의 20건, 30건 정도 되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건 이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고체, 이게 한 2년 전에 투자했던 회사인데,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죠. 개발사 미국의 SES 지분 당시 12%인데 아마 딴 데 유상증자 나오면 뭐 지분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10% 정도로. 제 2대 주주이죠. 거기에 730억 투자를 한 것이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분 가치가 4,500까지 해서 원래 투자했던 금액이 6배 대박이 났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SK 그룹 중에서 SK가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가 자기 본업은 원래 약했습니다. 지주회사 이런 일을 한다는 건데, 소재 생태계를 또 나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원래 하고 있는 것과 상당 중복이 된다는 것에 우선 초점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박사업도 지주회사 SK가 동박사업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왓슨의 합작사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동박이라면 SKC가 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또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도 또 합니다. 미국의 그룹 14라는데, 원래는 그 SK 머티리얼스가 추진하는 사업이었던 건데 그것이 합병되는 바람에 다시 SK 사업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SK가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됐는데, 어쨌든 미국의 그룹 14과 지금 실리콘 응급제 사업을 현재 추진한단 말이죠. SK도 그 사업을 하잖아요. 넥시온에 투자를 하니까 이것도 중복입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더 중복이에요. 일단 SK 지주회사 SK가 중국의 베이징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했다는 건데, 이미 SK 이노베이션 자체에서 양극재를 준비하고 있고, 또 SK IET에서 세계적인 업체 BTR이라고 하는 중국사하고 그 부분 현재 협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SK 자체에서도 SK 하이니켈을 또 준비하고 있죠. 양극재 소재입니다. 이게 또 중복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차세대 전고체 개발에서 앞에 얘기했던 SES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에서 미국의 솔리드 파워에 이미 선투자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또 중복입니다. 제반 부분 모든 부분이 다 중복이거든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것이 아주 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서 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도로 절박하고 과당성 있게 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SKC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현재 약간 중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 부담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SKC도 상당히 SK그룹 전체 에너지 생태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열사로 거듭나는 그런 성장 단계에 있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현재 많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